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햇살이 따뜻할 때 가장 행복한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산 정상에서 야호 외칠 때 가장 행복한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량이에요. 저희가 지금 산 정상에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요? 감사하고요. 자, 새해 세우셨던 계획들 지금 잘 이루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번 주부터 다시 리셋하셨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다음 달부터로 미루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계획? 이러면서 살짝 잊으신 분들도 간혹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계획? 이게 맞죠, 여러분? 계획은 얼어 죽을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양희님께서는 어쨌든 그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한 주 동안 뭐 잘 지내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저요? 네. 저는 뭐 살도 좀 빠지고 좀 괜찮아요, 상태가. 몸은 괜찮은데 요새 좀 정신이 안 좋으신데 그건 괜찮나요? 아파서 빠진 살이라서 그런지 약간 멘탈이 조금 저우증. 본인께서 자기의 그 어떤 상태를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항상 저런 상태라 굉장히 그것도 신기하네요. 내가 여러분. 아픈 걸 아는데 애가 계속 아파요.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저처럼 술을 먹지 않아도 늘 취해 있는 이 상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네, 지금 저 멘트 하면서 어깨를 춤을 췄어요. 사실 저런 것들이 정상인으로서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잖아요. 오늘 주제 바꿔서 그럼 정상의 네. 기준이 대체 뭔지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죄송하고요. 저희가 약간 살짝 언급해드릴게, 저번 주 방송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살짝 해드리긴 했지만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새해 선물이 뭔지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2018년을 맞아서 저희 어쩌지에서 네. 마련한 작은 선물이 있었죠. 그렇죠. 양희님께서 살짝 다시 한 번만 언급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정 구독자 여러분들 위한 선물 타임 새해 2018년 Yo, you are present. 그렇습니다. Thank you. Yo, 무료 광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무료 광고 이벤트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는 영어 단어 다 나온 거죠. Yo,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팟빵의 공지나 그다음에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블로그는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써놓은 글 링크를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희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정상이니까요. 저러다가 조금씩 나아질 테니까 어쨌든 난항은 조금 예상되지만 저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기분 네. 좋게 활기차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밝은 에너지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면 없어지죠? 집에 가면 저 너무 바빠요. 누워 있어야 돼서 진짜 바빠요. 그렇습니다. 2018년 두 번째 어쩌지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주제가 뭔가요, 오늘?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이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연 네. 지난주 주제와 뗄래야 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주제죠. 그렇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면 사실 행복한 거 맞죠? 진짜 짱 행복할 듯.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양희님과 털어볼 거고요. 맞아요. 네. 아마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하고 바라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런 게 행복인가? 그냥 이렇게 싶다가도 대체 행복이란 뭘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긴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막연하게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고뇌에 빠지죠. 그냥 일단 직진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게 되는데 맞아요. 행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지에서는 새해 두 번째 열차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따끈한 수다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 열차 탑승 준비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잘 따라와요. 뿌.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쩌지 2018년 두 번째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8 웰컴 어쩌지 요 18. 그만해요. 자, 올해 이렇게 욕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요? 이럴 때 해야지. 올 한 해는 좀 가능한 달인가요? 가능한 연인가요? 가능한 년이요? 너 가능하지? 조용히. 가능한 년이 앞에 앉아있네요. 와,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저한테 가능한 연이요. 가능한 한 해. 네. 올해가 욕이 가능한 연이다. 근데 그런 왜 얘기를 하는 앞에 거예요. 앉아있다고 해요? 제 앞엔 2018년이 보여요. 아, 그래요? 2018년이 앉아있네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저한테 욕하는 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 이 감자머리야. 야, 싸우자. 여러분,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요. 청취자분들을 좀 잠을 깨기 위해서 네. 저희가 살짝 목소리를 높여봤습니다. 시끄러우셨다면 죄송하고요. 맞아요. 혹시 그렇습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축축 처지는 상태로 들으시거나 졸리실까봐.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꾸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실 때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바짝 그냥 모닝콜처럼 해드리면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부득이하게 욕을 한 게 아니죠? 저한테 했죠, 감자님이. 지금 정말 굉장히 기분이 별로예요. 사과드릴게요. 욕한 게 아니라 올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네. 라고 생각하나요, 양희님? 저는 네. 요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워서 팟캐스트 틀어놓고 프렌즈 팝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심신이 편한 상태. 진짜. 네. 누워서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그렇죠. 틀어놓고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 있어요. 그거 들으시나요? 네. 뻔뻔해서 그러면 안 돼요. 팟캐스트 들으면서 누워서 전기담요 틀고 프렌즈 팝콘을 했는데 그날따라 또 잘 돼갖고 레벨이 착착 넘어갈 때 진짜 행복해요. 300억 벌긴 글렀네요. 저희가 약간 개인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좀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걸 객관적으로 이거 중에 하나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약간 개인의 가치관마다 네. 성향마다 표현마다 이 행복을 느끼는 게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양희님이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희님이 누워 계실 때 느끼는 그 편안함 있지 않습니까? 네. 편할 때 혹은 기쁠 때 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보람찰 때, 평온할 때, 맞아요. 약간 이런 요소들이 감정을 내가 느낄 때, 행복하다. 맞아요. 라는 감정이 저희 몸속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앞에 이제 뭐뭐 하는 량이입니다. 그 소개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저는 그냥 날씨가 하늘이 굉장히 푸르고 구름 예쁘고 해가 이렇게 충만한 날에 사실 그 하늘만 봐도 정말 행복해요. 그때 잠깐 공감이 가는 게 네. 파란 하늘에 구름들이 막 이렇게 조각 나서 네. 이렇게 맑은 하늘에 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런 거 볼 때 진짜 그냥 더 바랄 게 없는 기분이잖아요. 약간 환희에 찬다고 해야 맞아요.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양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맞아요. 기분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심해요. 진짜 그 커튼 사이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올 때 네. 그때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맞아요. 눈 떴는데 바람 쉬 불면서 이게 지금 새벽인지 아침인지 천둥번개 구분도 안 치면서 가고 비 축축 내리고 있는데 또 머리 감아봤자 나가면은 또 꼬불꼬불 될 텐데 그런 바지 날 다 젖을 또 텐데 다들 우산 들고 지하철이고 버스 타서 또 엄청 물 다 힘들고 묻을 텐데 다 질퍽질퍽 거릴 텐데 벌써 예상이 되니까 행복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고 약간 양희님은 그럼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신체적으로 양희님의 몸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무슨 느낌이냐 하면은 그 잔잔한 호숫가에 햇빛이 한 오후 4시쯤에 차르르 비치는 그 햇살이 그 부서지는 햇빛. 내 몸에 손끝, 머리끝, 발끝에서부터 내 몸의 중심부까지 차르르르 차오르는 느낌이면서 굉장히 정말로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양희님 약 먹은 지 얼마나 됐죠? 요새 그 병원 다니시면서 한 몇 개월 됐죠? 무슨 약이요? 저 병원 안 다니는데요? 양희님이 그 섭취하시는 조울증 약이요? 그 방금 표현력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약간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약간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이 LSD나 약간 대마초에 중독되시면 어떤 걸 봅니까? 라고 했을 때 방금 저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감성이 없어. 감성이 나이 먹으면서 메말라가 사람이 왜 이렇게 건조해. 그런 것보다 근데 사실 살짝 농담을 섞은 거긴 합니다. 근데 양희님 말씀처럼 그 따뜻함이 보여서 그게 내 가슴으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진짜로 정말 따뜻하다라는 말 그 자체예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맞아요. 느낌은. 맞아요. 그리고 그 반짝반짝하다는 것도 무슨 되게 휘황찬란한 그런 게 아니라 차르르하게 물드는 듯한 나서지 않고 그 자박자박하고 찬방찬방한 그 느낌이 있어요. 어깨춤은 왜 추는 건가요? 자박자박하면서. 자박자박하고 찬방찬방에 이 어깨춤 비트가 좀 필요해요. 1, 2, 18, 2018년. 자, 여러분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지를 정치자분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감자님은 행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살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양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느끼지 근데 사실 뭐 물질을 가짐으로써 행복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가졌는데 느끼는 내 감정 그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감정인 거죠. 지금 막 내가 어떤 긴장하거나 내가 신경 쓰거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나를 되게 늘어지거나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감정 중에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성사시켰을 때 그 성취감. 진짜. 그 성취감에서의 뿌듯함을 느끼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행복도 있죠. 그런 행복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건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내 기준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얘기해보면 똑같이 예를 들면 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도 그 안에서 디테일이 굉장히들 달라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먼저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차도 있고 뭐도 있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요.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있어서 난 이걸 이뤘기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희 그 단순한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이다든지 숲에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밤하늘에 그 까만 별들만 떨어지는 걸 보면 난 행복해. 나는 거기가 행복한 게 아니라 여길 와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진짜.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이 행복의 기준이 너무너무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작고 개미만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 있고 그거는 행복의 축에도 못 껴. 어떤 타이틀을 거머줘야 아주 큼지막한 누군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를 내가 축적하든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든지 그래야 이게 행복이구나. 맞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다라는 걸 정의 내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의를 내리고 싶다면 각자 느끼는 게 다르다. 그렇죠. 요 정도로 그냥 정의를 내렸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감자님은 요즘 가장 그냥 감자님이 요즘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연애할 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내가 안겨 있을 때 정말 그 따뜻함 속에 안겨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아니 그때야말로 제가 아까 표현한 그 차박차박 물드는 느낌하고 따뜻함이 이렇게 깃들지 차박차박 않나요? 물도 맞는데 저는 약간 나한테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하수구? 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소멸될 것 같은 그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가루가 돼서 뭔가 이렇게 쫙 해서 팡 하면서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따뜻함 속에. 괜찮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없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소멸되기 직전에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 이제 없어질 건데. 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은 바로 사랑이 제일 주체가 돼야 되지 않나. 행복이라는 감정에는 행복이라는 감정에는 그 사랑이라는 양념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사람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고,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엄청 사랑을 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말투가 왜 저래? 왜 이렇게 잘난 척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청취자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따뜻한 저희 스킨십에 대한 중요도를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그렇죠. 따뜻하게 그 체온을 느꼈을 때 그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행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양희님께서는 약간 각자 이렇게 소소한 그 행복을 느낄 때가 일상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어떤 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어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하면 다 나오세요. 한 판 붙어요. 싸웁시다. 2018년 느낌에 딱 맞게 배틀 뜹시다. 오늘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배틀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하네요. 저 오한마 좀 들고 나와도 돼요? 자, 그럼 사소하게 그런 느끼는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한 그 상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죠. 빨래를 탁 했는데 빨래가 많으면 안 되고 되게 큼지막한 거, 예를 들어서 이불 빨래 같은 거 탁 해서 딱 하나만 큼지막하게 널면 딱 되는데 그게 탁 널고 그 마르는 과정에서 다우니 냄새가 아주 보송보송 나다가 다 말랐을 때 그걸 덮고 잘 때 그 뽀송하고 그 상쾌한 기분. 정말 공감 가네요. 그 햇빛에 말려놔서 바삭바삭하게 이불이 말라가지고 그거 덮을 때 약간 햇살이 담겨있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 면이불이 나를 감싸는데 이건 뭐랄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거기가 만약에 예약. 겨울 날씨라면 전기담요가 미리 틀어져 있어서 데워진 이불 속으로 내가 진짜 끝내주죠. 저희 발부터 들어가나요? 손부터 들어가나요? 저는 발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머리부터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아니 그거 무슨 의미예요? 아니 내가 무슨 두더지예요? 내가 무슨 타조야? 죄송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행복했던 상황을 들면 되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약간 쌀쌀한 날 있어요. 그럴 때 차 안에서 그 빗소리 들을 때. 그거 좋죠. 그 차 천장에서 뭔가 툭툭툭툭툭툭 맞아. 떨어지는데 그 차 안은 비가 안 맞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잔잔한 노래 딱 틀어놓고 빗소리 들으면서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순간 뭐가 더 필요하냐. 진짜 좋죠.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비가 그렇게 타닥타닥 떨어질 때도 좋은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한강같이 야외에다가 차 세워놓고 비가 차 위로 특히 다리 밑에다 차 세우면 다리에서 물 폭포 쏟아지는 거 있어요. 엄청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 물 폭포가 바바바바바바 거의 세차장 이상으로. 양희님은 왜 그렇게 가랑비 같이 아름다운 광경을 그렇게 약간 스펙타클하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가랑비 같은 것도 좋은데 제가 작년에 겪어보니까 그 바바바방 떨어지는 물 샤워하러 간 건가요? 차 세차하러요. 세차하러. 그 물 밑에서 차가 막 그 물을 맞으면서 그 앞유리에 막 물이 바바바바방 이렇게 막 양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방송을 들으면서 있어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 안에서 뭐 다른 것도 해서 행복했겠네요. 그냥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죠. 그냥 뭐 그렇죠. 마음에 감자에 대한 응어리 이런 게 그냥 그 비랑 같이 씻겨 내려가는 거죠. 오늘도 저렇게 언급을 해서 고맙고요. 또 다른 행복한 상황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양희님? 빈속에 사과 먹을 때요. 전 아침에 딱 따뜻한 커피 그 네스프레소 머신 있거든요. 그 머신에서 내가 딱 오늘 꽂히는 색깔의 캡슐을 탁 해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다 한 잔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엔 녹차를 한 잔을 마셔요. 차가운 걸 먹고 뜨거운 걸 아니 둘 다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걸 계속 먹는다. 그러면서 땀이 좀 살짝 올라오면서 온도가 데워지고 나서 사과나 포도를 딱 하나를 먹었을 때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진짜 행복합니다. 미각을 자극시키는 건 사실 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먹거리를 뺄 수 없어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입안에 초콜릿 하나 넣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단맛에 취해서 맞아요. 힘든 것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요.
어디를요? 산을요. 그러니까 약간 미각적으로 자극받는 게 또 하나의 뭐 어떤 신이 주신 선물이라면 또 선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맞아요. 제가 얘를 이렇게 제가 과일로 들긴 했지만 저는 사실 과일 먹을 때가 진짜 엔돌핀 수치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네네. 거의 저한테는 거의 뭐 마약 같은 거예요, 과일이. 네네. 근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생각해보면 뭐 치킨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치킨 완전 바삭하고 뜨거운 상태에서 왔을 때 닭다리를 꽉 이렇게 씹었을 때 그 느낌, 소리와 느낌과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삼겹살 좋아하신다 이러면 막 삼겹살 확 이렇게 먹었을 때 김치 구운 거랑 맞아요. 얼마나 그 순간적이지만 행복합니까? 사실 내가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있는데 누군가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 저는 그게 뭐냐면 진짜 어린애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 볼 때 그 왜 발 같은 거 이렇게 오므리면서 애가 자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약간 뭔가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오후 2, 3시쯤 되면은 집에 그쪽 그 창문으로 햇살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싶을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그 매지가워에 딱 떨어지는. 네,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그 햇살을 다 짓거냐는 듯이 받고 고양이가 누워 있어요. 이 햇살은 다 내 거야 라면서 수툴에 진짜 쥐포처럼 쫙 늘어져가지고 이 햇살 내가 다 오늘 전세냈어 이러면서 쫙 누워서 그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서 그 햇살에 취해 있는 고양이를 볼 때 저게 저런 따뜻함이 저렇게 느끼는 게 행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난주 주말에도 집에 가갖고 우리 집 냥이들을 보면서 네네. 아주 그냥 세상 진짜 상팔자도 저런 상팔자가 없고 고양이들이 그냥 집에서 조금 좁은 집이어도 평생을 무리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심피질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나오는 게 있대요. 네네네. 그게 인간한테는 과거와 현재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불안을 조장하는 물질인데 고양이는 그 심피질이라는 물질이 없어서 맞아요. 그냥 그 당시에 똥 잘 싸고 밥 잘 먹고 잘 자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네, 매 순간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느끼는 거고.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집 냥이들 한 놈은 아빠한테 안겨갖고 토닥토닥 하면서 아빠한테 그냥 안겨갖고 행복해하고 한 놈은 그냥 온 집안을 그냥 막 뒤집고 다니면서 신나하는 걸 보면서 장래 희망이 하나 생겼다. 우리 집 고양이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 그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분들 중에는. 보고 있으면 쟤네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같이 행복한 기분을 같이 전이 돼서 느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맞아요. 또 한 가지 약간 행복한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한테 내가 잘해줘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상대방한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뭐 크게 도와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의 도움으로써 그 사람이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을 딱 보였을 때 맞아요. 그리고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 그 바뀌는 상황을 나한테 너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냈어라든지란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맞아. 맞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러면서 순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인정의 어떤 욕구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네네. 그 전에 그런 도움을 주는 상황과 그 말이 오고 가는 상황을 합쳐서 서로의 감정이 더 정이 짙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몸을 썼을 때 그 후련하면서 행복을 느낄 경우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땀이나 운동을 해서 이제 땀을 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면 실제로 양님도 부산에 여행 가셔서 많이 걷다 오셨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 거리나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내가 걸었을 때 진짜 행복해요. 네, 그냥 이렇게 걷는 그 느낌을 보면서 내가 그 좌측과 우측에서 뿜어져 나온 그 자연들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이거면 됐지. 맞아. 이런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어서 사람으로서 신이 있다면 신께 감사한 느낌이 들면서 맞아. 그 충만한 감정에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여행을 우리나라든 외국을 나가든 항상 느끼는 게 저는 사실 전 도시 여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디를 갔던 대자연 앞에 내가 있을 때 그냥 여기서라면 진짜 여한이 없다라는 행복감이 너무나 벅찬 행복감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또 뭔가
저희가 약간 가치를 인정받을 때도 살짝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약간 의욕적으로 뭔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잠깐 결과를 얻는 것도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설레는 감정이 있어요. 여행을 가기 전이라든지 누군가를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이라든지 뭔가 이럴 때 약간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찾아온 그 감정이 내가 약간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맞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뭐 두근거리는 이런 감정 때문에 되게 좋다. 기분 좋다.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약간 느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냥 사람한테 실제로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내가 고백을 받았을 때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웬일이야. 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공유나 조인성한테 고백받으면 좋겠다. 택도 없는 소리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를 좋아해 주는데 네. 그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둘 다. 네. 이럴 때 이럴 확률 충만하다. 여러분 굉장히 적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확률이 근데 그 많을 것 마음이 같지만 둘 다 정말 너무너무 강렬해서 너무너무 강렬해서 누가 더 좋아한다, 누가 먼저다랄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영화가 떠오르네요. 네. Before Sunrise, Before Sunset 그 시리즈 있잖아요. 네. 진짜 그거는 뭐 정말 좋죠. 이야. 상상만 해도 지금 양희님 그 입이 거의 귀가 아니라 뒤통수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기분 좋게 만드는 그 감정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감정들을 저희가 알기 쉽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근데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검색하는 사이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치면 어떤 상황에서 뭐 욕구와 뭐 이런 것들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감정 뭐 이러면서 정의되어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개인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문장으로서 이게 행복이야, 이럴 때 행복이야라는 걸 저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긴 했지만 너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약간 맞아요. 냄새를 설명하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거나 음악을 글로 쓰는 느낌으로 맞아요.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가 누구든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날 뭔가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대화를 천천히 실컷 많이 충분히 했는데 그 대화가 유난히 굉장히 그날 뭔가 내 뇌를 한번 뻥 뚫어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은 가득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대화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날들은 그냥 그 앞에 누가 있던 설령 이 사람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가끔 그런 대화가 될 때가 있는데 맞아요. 그냥 오늘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하다고 느낄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그 코드가 맞는다고 하죠. 왜 네. 인간 사이에 사실 뭐 코드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살아온 게 다르지만 분명 나와 비슷한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처음 만나도 그 통하는 대화에서 내가 약간 해소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기류를 에너지를 내뿜어서 서로 진짜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이거 가십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인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는 꽂히는 카테고리가 그쪽이라서 그렇지만 네네. 하여간 그런 얘기들 하다 보면 뭐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인간의 어떤 디테일한 감정들이나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발전적일 때가 있어요. 저희도 끊임없이 얘기는 하는데 항상 마지막엔 싸우잖아요. 안 되는 건가 봐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그 대화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코드가 있다라는 걸 청취자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밥 주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걔네가 저를 알아봐서 밥 들고 가면은 쪼르르 쫓아 나올 때 그럴 때만 해도 그냥 내가 걷어서 키워줄 순 없지만 걔네가 그렇게 살아주고 내가 오면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인 줄 그렇죠. 알고 그렇게 오고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해코지 안 당하고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때도 있어요. 맞죠. 저희가 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뭐 80세다. 뭐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고 그냥 되게 모았다가 적금 타듯이 한 번에 큰 걸 얻는 게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았다가 빵 터트리는 게 행복이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던 건데 네네. 행복이라는 감정은 인간한테 너무 큰 행복이 어쩌다가 한 번씩 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는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려 약간 연예인처럼 그렇게 한 번 뭔가 내가 탑으로 또 대중들 앞에 나섰을 때 굉장한 사랑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행복하다가 또 뭐 비활동기나 이럴 때 뚝 떨어졌다가 다음이 보장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 어쩌다가 또 한 번 몇 년 뒤에 갑자기 맛보고 이런 게 생각보다 행복 수치가 되게 낮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는 연예인들이 많은 거고 그냥 일상에서 정말 별게 아니어도 최대한 자주 자잘한 행복이 작은 파동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게 꼭 큰 뭔가가 없어도 그게 사람을 훨씬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 가끔 지인분들 보면 되게 작은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모은다거나 뭔가를 만든다거나 어딘가를 간단하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계획을 잡고서 몇 주간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말에 잠깐 여행 갔다 오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 끝나고 잠깐 운동하고 일 끝나고 잠깐 내 취미 활동하고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세요. 맞아요. 그게 순간순간 그 푸는 거거든요. 자기가 꼭 무슨 뭐 고혈압을 뭐 치료하기 위해서 막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좋아서 그냥 진짜 편한 맞아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행복해 하시죠. 그 사사로운 재미를 내가 아는 거죠. 내가 나한테 이 작은 거라도 요걸 해줬을 때 내 마음을 리플레시할 수 있는 이 요소구나. 이거를 본인께서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요소들을 내가 몰랐을 경우엔 진짜 여름에 휴가 한 번 갈 때 빵 풀어야지 그러면서 참고 있는 분들도 있죠. 가갖고 돈 막 쫙 뿌리면서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술 먹고 그냥 막 이러다가 또 자고 일어나서 이거를 몇 달 해요. 몇 달 하다가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한 번 간다든가. 그때 또 확 해서 SNS에 자랑 확 할 때 엔돌핀 확 올라갔다가 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다시 지옥이 시작되고. 아니면 몇 달 모았다가 과감하게 명품 하나 지르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주는 선물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SNS에 한 번 올리고 내 지인들한테 한 번씩 다 보여주고 나면 약간 식죠? 약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시 제로가 될 거예요 아마. 만약에 뭐 한 300짜리 백을 카드로 긁었다 내가. 명품 시계를 내가 300을 긁었다. 그게 다달이 나가지 않습니까? 할부로? 그거를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말했듯이 네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뭐 현금 뭐 일시불 뭐 카드 일시불 뭐 몇 개씩 여기서부터 2줄 다 주세요. 뭐 이거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36개월 할부로 샤넬백을 하나 샀다. 그거는 굉장히 불안한 기반 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행복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시불로 주고 사도 그 순간 몇 주가 행복할 것 같지. 만약에 그런 고가의 물건이 내 방에 있다고 해서 매일매일 내가 행복하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혀 저도 이제 뭐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거를 가끔 선물을 엄마한테 받거나 뭐 이럴 때 네네. 받을 때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가방을 받으면 좋아요. 좋아요, 실제로. 기분 좋은데. 그리고 당장에 들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 주에 한 바퀴 돌고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방은 방바닥에 던져져 있고 엄마는 너 지금 이 가방 이따위로 던져놓은 거냐 이제 이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별로 나한테 중요하게 와닿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가방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가방은 가방일 뿐이에요. 가방이나 시계가 나한테 햇살을 주진 않습니다. 그거 그냥 물건이야. 그냥 따뜻함을 주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실 내 안에서 나와서 시작하든지 내가 누군가한테 받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사실 좀 여기서도 좀 약간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행복이라는 감정도 계속 느끼다 보면 면역력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네, 똑같은 감정을 저희가 계속 느껴서 그래서 더 짜릿하게 더 따뜻한 감정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나를 자극시킬 수도 있기는 해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봐요. 맞아요. 굳이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과 행복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중요한 게 전 맞아요. 이거는 질리는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행복하고 이런 게 과일 드시는 것도 또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과일을 벌써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늘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는데 매일 먹을 때마다 전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먹을 때마다 항상 찻입이 정말 지구를 뚫고 나갈 정도로 행복한 엔돌핀이 올라와요. 식욕이 좋은 거 아닌가요? 배가 많이 고프다거나 그거는 양희님이 잘 드셔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위가 커서죠. 위가 커서. 아, 왜 그래요? 저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근데 양희님 말이 공감 가는 게 일상에 저렇게 짜잘한 거 약간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운동하거나 산에 갈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걸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 한 1년을 너무 똑같은 거를 다른 활동이 없이 그것만 해서 조금 질릴 수는 있어도 그렇죠. 내가 일상에서 뭐 이런 것도 행복해야 돼라는 강요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다들 거기에 동의 안 해줘도 혼자 행복해하는 순간들이 그거는 내가 다른 게 없이 너무 단조롭게 그것만 맨날 어디 갇혀서 보고 해서 지루해지지 않는 이상 질리는 행복이 아닐 거예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강요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행복감까지 내가 하게 되면 그게 사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만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받는 건 저는 질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질리는 거지. 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질리는 거지 사랑받는 거에 대한 감정이 질리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러니까 양희님께서 얘기하신 그 축구 선수들이 줬던 감정들이 다 똑같았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선수는 1번부터 11번까지 다르지만 조용히 해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받았던 건 일맥상통한다. 여러분 약간 이런 건가요? 감자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제가 무슨 축구 선수들하고 연애했던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감독님이시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이 이거 네. 거짓말이에요. 알겠고요. 어쨌든 양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나한테 가장 행복감을 주는 거 이거 맞아요? 다 됐어요. 나 지금 초조하고 짜증나. 초조하다는 건 진짜라는 거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사랑이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끊겨가지고. 네.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숙연해지셨나요?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감자님 때문에 혼란스러워져서 대체 축구 선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 인생에 축구 선수를 눈앞에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축구 선수라는 게 선수가 아니라 11명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 그래? 자, 알았고요. 저희가 양희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희가 다른 에피소드로 양희님이 설명해주는 남자란 이런 거다라는 에피소드로 새롭게 찾아올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4번째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러세요. 약간 이런 거죠. 약간 행복이란 거를 잘못 이해하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추구하게 될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 것 같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봤던 게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오로지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다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근데 그게 심해져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더 많이 이렇게 돈만 쫓으면서 결국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 전에 내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전에 느끼는 사사로운 감정 같은 거는 이건 행복이 아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돈에 대한 함정 같은 건데 돈이 이미 누가 들어도 돈 많네라고 할 정도로 돈을 벌었는데도 항상 불행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아직 한참 멀었고 아직 계속 위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 갖고는 나중에 또 뭐 집을 살 때 애를 키울 때 이거 다 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고 나는 내가 뭐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이 계속 그 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더 좀 부유한 인맥들이 많이 생길수록 자긴 계속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수치에만 계속 얽매이게 되는 거네요. 뭐 저 사람은 뭐 기업을 뭐 3개를 갖고 있고 뭐 저 사람은 무슨 리조트를 아시아에만 몇 개를 갖고 있고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지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행복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 형처럼 저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게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도 시작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 때문에 이런 불화와 이런 힘들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조금 주눅들었던 시선을 겪지 않을 만큼 여유롭게 살면서 나는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거야가 시작이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추구해가는 게 사실 그렇게 돈만 보고 쫓으면 젊은 나이부터 난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갈 거야. 아, 맞아요. 서울대 가서 무슨 직업해서 뭘 벌 거고 그 직업에서도 나는 1인자가 돼서 진짜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계속 위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직업이 심지어 자기가 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돈을 많이 위해서, 벌기 위한 걸로 선택을 위해서. 했을 때 그게 정말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잘못 행복이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좀, 왜곡이 된 거죠. 알고 있는 건데 저도 양님하고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게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약간 철학적인 얘기나 뭐 종교적인 얘기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행복론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문장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에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아, 맞아. 행복한 인간의 10계명. 행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행복론이라는 거를 만든 게 사실 사람이죠. 사람인데 아까 저희가 방송 처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이 다른데 어떻게 행복론이라는 걸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어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로 묶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찾으면 행복해지겠지. 행복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유명한 행복을 추구한다면서 얘기하는 그 행복론들이 사실 그 사람이 느낀 행복입니다. 맞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살면서 느꼈던 나는 이랬으니까 행복한데 너희들도 나처럼 수행을 하면 나처럼 이런 경험을 하면 그렇게 똑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 아, 그러면 저 사람처럼 행복해지려면 난 저렇게 길을 밟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자신한테 안 맞는 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나 추상적인, 너무나 손에 잡히지 않는 이 행복을 내가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되게 머릿속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달아요. 달콤합니다. 맞아요. 달달한데 누구나 단 거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더군다나 가장 심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내가 지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 편하고 편한 건 뭐지? 행복이잖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행복한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들어주러 매일 가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오는 게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근데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얘기들을 난 이랬으니까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문장이나 책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종교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대중성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렇게 책을 내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꼭 나랑 100% 연관성이 있는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뭐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보면. 말은 없어요. 근데 둘이 뭉실하게 대부분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양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듯이 행복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그 디테일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정말 냄새를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 개인의 취향마다 가치관마다 행복을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다른데 저처럼 사과 먹고 포도 먹는 거에 아무 감흥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저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아니 뭐 과일 먹는 게 행복이야. 돈을 벌어야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처럼 진짜 산에 가서 땀 쭉 빼고 오면 그날 하루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거기를 왜 올라가? 산 생각만 해도 벌 받으러 올라가? 어.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그랬어요. 너 벌 받으러 가니? 거기 왜 가니에요? 업보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기에 서로 가치관이고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현실에서 약간 행복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배우다 보면 내 행복을 찾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런 쪽에 매진하게 되면 내가 느끼는 양희님께서 느끼는 그 사소한 그런 행복의 감정들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큰 거만 잡잖아요. 허상만 쫓는 그림이 되는 거죠. 저 사람처럼 돼야 행복하겠구나. 저렇게 돈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복사기가 된 상태로 그렇죠. 진짜로 내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행복을 못 느끼고 계속 복사지만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거죠. 찍었다 뱉었다 찍었다 뱉었다 좀 더럽네요.
그러다가 이제 고장 나면 종이에 이제 잉크 세상에. 막 구겨져서 찍히고 종이 아이고. 찢겨진 상태로 팍 뺐을 때 A4 용지 살 돈도 없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렇죠. 라는 회의감이 그때 들겠죠. 가서 회의감이 들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 진짜 행복이 뭐지라는 거를 굉장히 찾기가 너무 어렵고 개인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지금도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지? 고난하지?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으실 사실 거예요. 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러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괜찮아 하실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거를 나를 자극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거 그게 사실 나한테 행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네. 이런 게 좀 잘 되는데 자기가 멘탈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기 시작하면 이런 게 하나도 안 하나도 보이고 의미가 없죠. 미래만 쫓기 시작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 함정에서 빠져서 미래만 쫓지 말고 그 와중에도 내가 지금 외면하거나 못 보고 더 큰 걸 자꾸 욕심을 내는 거지 그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행복하면서 갈 수 맞아요. 있다라는 거를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타인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양희님께서는 그 만약에 타인의 기준 말고 온전히 나에게 맞는 그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대자연으로 떠나야죠. 신나게 떠나서 거기서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죠.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죠. 네. 왜냐면 부딪히지 않으면 사실 나한테 추구할 수 있는데 근데 부딪히는 삶 속에서도 행복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다. 누군가한테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타인의 기준에 조금 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이게 진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좀 베이스에 깔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못한데도 요즘 행복한데요. 그거는 계속 누워 있잖아요. 조용히 해요. 누워 있어서 이제 건강한 거고 사실 좀 뭔가 어떤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거에 꺼리낌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좀 지혜로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이런 거에 그냥 내가 부담감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내가 뭐 이런 까지 배워 이런 까지 해서 뭐해 아직 뭐 나는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거를 읽고 쓰고 배우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타인하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오로지 내 기준이 좀 생길 수 있는 맞아요. 가능성이 큰 것 같고 아까 잠깐 또 얘기했지만 사랑이죠. 사랑 빼먹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온전히 내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고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기만 하고 이런 마음이 결국은 나를 행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쵸. 그냥 제가 겪어봐도 이런 시기 저런 시기 내 멘탈 컨디션을 겪어봤을 때 그냥 이 말은 진짜 그냥 진리인 것 같아요. 교과서네요. 몇 페이지인가요? 48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또 하나로 들면 저희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자유입니다. 행복하려면 맞아. 이 자유도, 자유감이라는 게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일을 안 해야 자유롭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의 자유가 그런 의미의 아니에요. 자유, 진짜 리얼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자유인 상태가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그냥 나의 중심으로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있어요. 맞아요.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인 거죠. 묶여 있지 않고. 늘 그렇게 겪진 않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렇게 마음의 자유의 상태가 오면 네네. 정말 그냥 다 됐다, 다 필요 없다 싶더라고요, 그냥. 맞습니다. 저희 오늘 약간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양희님하고 한 1시간 정도를 털어봤는데 네. 양희님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네네. 행복에 대해서 뭐 당연히 타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출 필요도 없고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일단 나 자신이 행복해야 내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기는 해요. 맞아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계속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이. 그렇죠. 그러면은 나한테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타인한테 줄 수 있는 행복감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 간의 에너지는 이렇게 전달하려고 꼭 의도를 안 해도 굉장히 쉽게 상대한테 전이가 되기 때문에 네네. 나부터가 진짜로 행복해야 결국은 타인도 같이 진짜로 저 속까지 깊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녹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아, 그렇네요. 네, 다 돼가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오랜만에 메일 주소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 그럼 감자님이 네. 신명나게 이렇게 급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한테 사연을 주시고 싶으신 분은 ajjj0211@naver.com으로 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네이버의 블로그나 팟빵의 공지란에 보시면 광고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희 청취자분들,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하트를 눌러주신다면 량이와 감자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행복이죠. 구독과 하트, 행복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부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아주 상큼한 마음으로 만나요. 그럼